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금융회사죠. 우리가 이 금융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데 있죠. 이 금융상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째 이 금융회사죠. 이 금융회사다. 이 금융회사는요. 여러분들 책에 간략하게 표가 그려져 있죠. 이 표가 그려져 있는 이 표를 보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은 이런 금융회사를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 이게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투자회사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출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은행이죠, 은행. 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뭐를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했냐면은 이게 설립 목적입니다. 이게 은행은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설립 목적이야, 설립 목적. 이 설립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 그 다음에 뭐냐면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는데, 여기 일반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차이 뭐냐면, 일반은행은, 이건 은행법입니다. 은행법. 이제, 은행법에 따라서 설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은행법이라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일반은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요. 개별법입니다. 요 개별법에서, 그럼 개별특별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은행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가지고 바로 무슨 은행이라고 한다? 특수은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요 일반은행에는요, 다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들어봤죠? 시중은행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라고 이래 들어봤을 겁니다. 지방은행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반은행에는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인터넷은행도 여기에는 포함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인터넷 설립해서 만들어진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도 여기는 이제 일반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은 요거는 뭐냐면 영업지역입니다. 영업지역. 우리가 영업지역에 따라서 영업지역이 뭐냐?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라는 것은 그 지방,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은행이다, 부산은행이다 들어봤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지방은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은행이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영업지역이 그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은행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바로 일반은행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법이 따로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국산업은행이다. 그럼 한국산업은행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여기에서 특수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산업은행이니 중소기업은행이니 수출입은행이니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들으면 알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서 바로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중앙입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수협은행입니다. 그 수협 여러분들이 바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농협하고 수협입니다. 수협의 중앙입니다. 요 중앙에는 농협은행, 수협은행이야. 그런데 단위농협이라고 있습니다. 단위농협.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서부은행이라든가 서부농협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군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바로 여기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단위농협은 여기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협이라든가 또는 농협의 중앙입니다. 중앙에는 농협은행, 수협은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룡포 여러분이 구룡포 수협 이런 것은 구룡포 수협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민들이 만든 하나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느냐 또는 은행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느냐가 바로 이제 은행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아닌 비은행이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 비은행, 은행이 이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유사한 금융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상호저축은행이죠. 이름은 뭐죠? 이름은 은행입니다. 이게 이름은 은행인데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 여러분 저축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라는 것은 일반 이런 그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수신과 여신을 다 합니다. 예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금을 대출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수신과 여신을 다 하는데, 그 여기 여신 전문 금융기관은 수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신만 한다는데 돈 빌려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용카드라든가 리스사라든가 할부금융사라든가 이런 등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대부업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업자는 이제 사실은 옛날에 사채업자였어요. 사채업자를 등록시킨 겁니다. 등록시킨 것이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옷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계부터 들어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 뭐 많이 나오는 이런 대부업체들. 이게 뭐 러시안 캐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대부업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상호금융이죠. 그래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소산협동조합, 그 신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단위농협. 그래서 아까 여기 했던 다 이게 농협, 수협의 중앙에는 뭐고? 바로 은행입니다. 개별법에 따라서만 특수은행이고, 그 다음에 단위농협이나 단위수협은 뭐다? 이거는 바로 상호금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넘어가 이제 보험회사가 있죠. 그 보험회사.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회사, 뭐 증권사라든가 선물사라든가 뭐 자산운용, 투자전문회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서 기타 금융회사라서 금융지주회사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이죠. 그럼 여기서 봐요. 지금 우체국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근무할 것이 이제 우체국 예금이죠. 우체국 예금이라든가 이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은요, 은행은 아닌데 불구하고 금융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체국 예금보험은 바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뭐 이렇게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하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 투자금융회사에서 뭐 어떤 걸 하고 증권회사 어떤 걸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업무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분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금융 뭐가 있느냐 금융 여러분들이 유관기관이라 되어 있죠. 요 유관기관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2018년도까지 자료까지는요, 그냥 구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금융회사를 뭐, 은행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권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대략적으로 구별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유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들어왔어요. 한국은행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18년도까지 자료에서는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만든 특수은행이라고 설명해 놨었어요. 예. 그래서 특수은행의 종류에다가 설명해 놨던 것을 2019년도 자료에서는 한국은행을 이렇게 금융유관기관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슨 은행입니까?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바로 한국은행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첫째 한국은행은요, 이게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이게 정부의 은행입니다. 정부의 은행. 이 정부의 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이제 국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내면은 이 모든 돈이 한국은행 정부 계좌, 예금 계좌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다시 거기서 인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민들은 한국은행에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느냐? 일반 시중은행 앞에 가보세요. 뭐라서라 입구에 가보세요. 국고수납대행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국고수납대행이라는 것은 원래 한국은행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을 이거를 바로 일반 은행들이 대행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행을 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어디에서?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다? 정부의 은행이 한국은행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은행의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행의 은행이라는 것은 이 한국은행은요, 일반 국민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 1억을 들고 한국은행에 가지고 예금하러 가면 한국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일반 국민들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한다 하는 은행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은행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금 거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바로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게 한국은행은요, 바로 뭐냐면은 외화 자금입니다. 외화. 그래서 외화 자금을 많으냐 관리하는 은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화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해가지고 1억 불을 벌어왔습니다. 그럼 1억 불을 벌어왔을 때 이거를 우리 돈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뭐하고 이거를 한국은행이 1억 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 금고에는 1억 불이 쌓이죠. 이걸 환율 계산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외화 자금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시중에 환율이 오르고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외화를 팔기도 하고 한국은행이 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은 뭐냐? 발권은행이라고 얘기하죠. 발권은행. 이 발권은행이라는 것은 은행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 쉽게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누구다? 한국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제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 있죠.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 돈을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에 뭐냐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화폐를 제조해가지고 납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경상북도 경산에 가면은 조폐창이 있어요. 조폐창 창고에 가면은 우리나라 돈 찍어가지고 창고에 거듭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아직 화폐 아니라 종이야. 이 화폐가 한국은행에 와서 한국은행 출납 창고를 나와야만 그것이 화폐가 되는 겁니다. 화폐가.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뭐한다? 발권은행이 된다. 발권은행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요, 물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가 등입니다. 등에서 경제정책이죠. 이게. 그래서 요 경제정책이죠. 또 정책의 중요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게 정책을 수립하며. 특히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물가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인 것이 여러분들 기준, 여러분들이 뭡니까? 금리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준금리를 어디에서 한국은행 안에 가면 금융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매달 가면 여러분이 셋째 주 목요일 날 금융통합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뭐 동결하겠다,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금융감독원 나와 있죠. 금융감독원.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이게,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모든 금융정책에 대한 감독기관이 바로 어디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예금이죠.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산했을 때 각 개별적으로 예금액 중에서 얼마를 최고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까지를 보장해 줍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누가 처리합니까? 바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자체 기금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금융 뭐라고 얘기한다? 유관기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융기관에서 은행과 비은행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유관기관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같이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금융에 나오는 가장 기본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이 나옵니다. 금융상품.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금융상품인데, 이 금융상품. 여기에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저축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축상품이다. 저축.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축상품이 있는데, 저축상품이, 예. 요 저축상품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세 가지로. 예. 첫째 뭐냐면은 요겁니다. 입출금이죠, 봐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예. 자유로운 예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뭐냐면은 바로 이게 적립식 예금이 있어요. 적립식 예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거치식 예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우리가 이 저축 상품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준다? 세 가지로 나눠준다. 먼저 여러분들이 봐요. 여기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럼 이건 글자 그대로 언제든지 내가 입금과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와 같은 스마트 뱅킹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뭐 밤 12시에 자다가도 집에서 뭡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송금하고 그다음에 돈 출금 뭐 입금하고 이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게 24시간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잖아요. 안방에서도 송금할 수가 있고, 저 설악산에 등산 가서 설악산 꼭대기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똥 누다가도 뭡니까?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이런 예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적립식 예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목돈 먹이에서 목돈 마련입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내가 매달 월급 받아. 그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부를 뭐해서 적립,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푼돈을 뭐하게 한다. 목돈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적립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요 거치식이라는 것은 요건 뭐냐면 우리가 목돈을 뭐하느냐, 굴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제일 쉽습니다. 내가 이미 이제 저축을 적립을 해가지고 적금을 들여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만든 이 목돈을 다시 눈사람 키우듯이 뭡니까?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놨다가 거기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키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이제 바로 거치식 예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립식 예금하고 거치식 예금으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러나 먼저 보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하고 이제 저축 예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이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은요, 일단 요 보통 예금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여러분 TV 광고에만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봤죠? 여기는 뭐 개인도 가입할 수가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입금 맥이라든가 출금 맥이라든가 일금 기간이라든가 출금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한 없이 바로 그야말로 내가 돈 있으면 예금하면 되고, 또 한 사람이 이 통장을 1개 만들어야 되고 100개 만들어도 됩니다. 예. 요즘에 여러분들 통장 새로 개설이 좀 힘들죠? 하도 이제 대포 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요, 내 통장을 100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 말은 개인도 되고 뭐도 된다는 뜻입니까? 법인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만큼 뭐가 없냐?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안 준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저축예금은 사실은 이게 보통 예금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뭐냐면은 이게 입금액이라든가 출금액이라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전혀 관계 있는데, 단지 요거는 바로 실명의 누구입니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 회사 이런 것도 가입을 가능한데, 요게 저축 예금은 이름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통장을 집에 가서 한번 열어봐. 통장에 제일 앞장을 딱 넣으면 예금명 딱 나와 있습니다. 예금명에 가면은 여러분 저축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예금이라 붙어 있든지 자유저축예금 붙어 있든지 이건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명에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에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저축예금이야. 이거는 뭐냐면요. 가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비라 이런 겁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이 저축예금이 이제 개발된 이유가 뭐냐 이거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사실 급이라 이렇게 전부 다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가 사실 작년에 하더라도 이게 월급 받으면 다 현금으로 봉투로 받았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들도 다 그래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봉투로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와. 그러면 월급 받는 날 되면 뭡니까? 주머니에 떡 현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퇴근하시다 소주 한잔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에 가져와서, 그날 한 달 생활비야. 그럼 여러분, 학생들, 아들도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또 아버지 생활비 갑자기 시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돈을 은행에다가 갖다 넣지 않고 가정에다 놔둔 거야. 그래서 장롱 서랍이나 이런 데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롱 서랍에 있는 돈을 산업자금,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쉽게 말해서 저축할 돈이 없는 거야. 워낙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바빴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 없다는 말은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롱 서랍에 있는 이런 돈을 조금 이자를 보통 예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줌으로써 바로 이렇게 은행에다가 맡기라 하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저축해두기에 그걸 다 한 집에서 10만 원만 모아도 이게 우리나라 가구가 예를 들어 1000만 가구라 하면 엄청난 돈이라 하는 거야. 이런 돈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저축예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예금과 저축예금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같은 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보통 예금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고 그냥 저축예금만 취급하는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자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저축예금이 조금 보통 예금은 없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예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과 저축예금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이거는 특별하게 이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보통 예금은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계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계 당좌 예금. 이건요, 이 당좌 예금인데,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원래는 당좌 예금을 가정에서 가계 수표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가계 당좌 예금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 예금에서 꼭 구별이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당좌 예금입니다. 이 당좌 예금은요, 당좌 예금은 이건 이자가 없습니다. 당좌 예금 원래 이건 이자가 없어. 근데 가계 당좌 예금은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당좌 예금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수표라든가 이게 어음입니다. 그 어음을 뭐냐면은 결제해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당좌. 그럼 예를 들어 보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은행에다가 1억을 당좌 예금을 들었어요. 그럼 1억을 당좌 예금을 들면은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입출하고 그것을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이야. 내가 만약 어떤 그 사업을 하려면 이제 자금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자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닐 수 없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1억을 은행에다 당좌 예금에 들어놔놓고 난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당좌 수표나 용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물건 값이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째 당좌 수표를 끊어주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는 겁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이 수표를 제시하고 그럼 은행에서는 딱 보니까 맞아.
그러면 뭐냐? 이 계좌에서,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줍니다. 인출해가지고 수표를 제시한 사람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당좌예금은요, 당좌예금은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좌예금은 소비임치계약입니다. 그래서 요 소비임치계약이라 하는 것이 원래 예금의 성격이 소비임치계약입니다. 원래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임치해놔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소유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 은행에서 일단 예금이 되면 은행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야. 획득해서 은행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 고객이 내가 가서 내 돈 내놔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냐, 알았습니다 하고 돈을 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계약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은행에 예금 들면은 은행에서는 그 소유권을 획득하고 은행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다가 뭐 대출해준다 하다가 고객이 내가 가서 내 돈 내놔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은행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달라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돈 내주는 거야. 원래 이게 예금의 기본 성격이 요겁니다. 그런데 요 당좌예금은 여기에다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 뭐냐면은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위임계약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 통장에 돈 달라하면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하면 주는 것은 바로 소비임치계약이야.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했다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한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내 대신에 은행 보고 뭐냐, 내 대신에 돈을 지급해 주라 하는 거야. 내 통장에 돈 뽑아가지고 주라 하는 거야. 그럼 은행 보고 내 대신에 뭐라고 이 돈을 인출해가지고 내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확인하고 이 돈 통장에서 빼주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위임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예금에서요, 유일하게 위임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이야. 내 대신에 돈을 그 통장에서 빼주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좌예금이야. 그래서 이 당좌예금은요, 원래 뭐가 있냐, 여기에는 당좌대월 하는 게 있어요. 당좌대월. 이런 경우야. 이거는 뭐냐, 각자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내가 은행에 지금 잔고가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표나 어디 범위 안에서 1억 범위 안에서만 발행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상으로 발행하면은 은행에서 수표를 제시했는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주려고 하는 게 잔고가 없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표가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는 1억밖에 없는데 2억을 발행했다 하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는 뽑아주고까지 예금에서 찾아주려고 하는 게 돈이 없다 하는 거야.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수표가 뭐가 된다? 부도가 되는 거야.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사실 사업하다 보면 매일 은행 잔고를 확인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다 보면은 잔고는 1억밖에 없는데 1억 1,0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내가 값싸게 살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 돈 1,000만 원 때문에 물건 구매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바로 당좌대월, 자동으로 뭐냐면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걸 쉽게 해서 마이너스 통장 비슷해. 예? 그러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당좌대월을 한도를 예를 들어 1억이다 다시 이제 받아서 은행에서. 각자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잔고가 1억밖에 없지만은 대월 한도인 얼마까지? 추가 1억까지입니다. 그럼 1억까지는 은행에서 내가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이 수표를 하지 않고 부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그 돈을 대출해 줘가지고 그 돈을 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나한테 뭐 해주는 겁니까? 대출해 준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당좌대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좌대월. 이게 그러면 이거는 각자 이제 뭐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당좌예금을 가정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가계 당좌예금. 그러면 가계 수표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가계 수표를.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개인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있는 바로 개인과 그다음에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가계 당좌예금이 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도 당좌대월이 그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따로 이런 당좌예금을 가계로 옮긴 것이 뭐다? 가계 당좌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시장금리부 수십출금 예금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요. 여기에서 MMDA라고 합니다. MMDA 요게 요 MMDA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CMA라고 합니다. 요 CMA하고 그다음에 MMF가 있어요. 이게 요것만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요거는 MMDA는 이제 시장 금리,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을 정해요. 그 금리가 보통 고정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금리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다시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통 예금이 이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매 3개월 단위로 시장 금리와 연계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은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뭐냐면 바로 MMDA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현재 우체국에서도 이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이게 요걸 가지고 MMDA라고 하고 CMA라고 하는 것은 요건 주로 이제 정권회사입니다. 정권회사하고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CMA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MMF는 요건 이제 투자금융회사입니다. 이게 투자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MMF야. 펀드라고 하는 펀드. 요 세 가지가 서로가 뭐다? 경쟁하는 상품입니다. 보세요. 시장금융 예금 보세요. 이 상품은 고객이 우체국이나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가지고 그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 그래가지고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 가격이 오르고 내린단 말이야. 여기에 따라 이익이 생기는 것을 이자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MMDA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약 1개월 내로 초단기로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MMDA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보면 종합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음관리계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산운용회사에 바로 단기금융펀드 MMF하고 뭐다?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 개의 상품이 뭐하고 있다? 경쟁 상품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여기서 아시고, 나머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목돈 마련이죠. 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죠. 여기 이제 정기적금이 있어요. 정기적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금은 글자대로 보세요. 내가 매달 10일날 5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들겠다. 그럼 보세요. 봐요. 매월 5일이다. 그럼 5일에, 10만원씩 3년간, 정기적으로 딱 날짜 정했잖아. 매달 며칠 5일에 얼마를 매달 10만원씩 3년간 뭐 하겠다. 적금을 들겠다. 이게 바로 정기적금이죠.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적금을 들면은,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정기적금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기적금은 고객입니다. 내가 고객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행하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럼 약정을 맺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이 날짜에 이 돈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객입니다. 납입 의무입니다. 요 납입 의무가 있다 없다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3년간 꼬박꼬박 넣으면은 은행에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이 말은 내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걸 못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내가 형편에 의해서 갑자기 뭐냐면은 이번 달에는 다른 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적금 들 돈이 없어. 그럼 입금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입금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기적금은 시험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만약에 고객은 바로 적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다 오라고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약속은 그래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속을 지키면은 그래 주겠다는 뜻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안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꼭 이날 납입할 의무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적금입니다. 이 자유적금은요, 내가 5일날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돈이 있으면 한 달에 2번을 넣을 수도 있고 3번을 넣을 수도 있고 10만원 생기면 10만원 넣고 만원 생기면 만원 넣고 100만원 생기면 100만원 넣겠다 합니다. 그야말로 자유롭게
3년 동안 뭐 하겠다 하는 거야? 적금을 들겠다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이게 자유적금이야. 내가 이제 내 형편에 따라서 생기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들겠다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자유적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자유적금에서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자유적금에서는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는 납입하는 돈을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봐요. 내가 만약에 3년짜리 자유적금을 들었어. 그럼 자유적금 들 때에 3년 동안 보세요. 3년짜리 자유적금을 5%, 연리 5%로 이렇게 3년 동안 자유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뭐 첫 달 10만 원 넣고 두째 달 여러분이 뭐 5만 원 넣고 이렇게 했어요. 넣다가 그리고 이제 3년 중에서 여기 납입 기간이 이제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입니다. 2년이 경과됐어. 경과되었으면 내가 자유롭게 돈을 넣는 게 아니야. 바로 요 앞에까지 납입한 돈이 있어요. 납입한 돈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5%의 은행과 약속을 하고 3년간 자유적금 들어놨어요. 그런데 다른데 내가 좀 투자하면은 좀 6%, 7% 주는 어떤 상품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돈 1억을 가지고 다른데 막 운영한 겁니다. 운영하다가 다른 쪽에서 이율이 떨어진 거야. 떨어진데 이 자유적금은 얼마? 5%가 뭐 된 겁니까? 약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다른데 금리가 내린 것 때문에 다른데 와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3년 중에서 2년이 경과해서 남은 게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목돈이 거금이 들어왔다, 1억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은행에서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거예요. 은행도 그 적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벌어와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짧은 기간밖에 안 남은 거야. 그 은행에서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죠? 고객이 나는 바로 높은 이자로 약속된 것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 고객의 돈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요. 장기간 운영할 수 없어. 수익을 낼 수가 없어. 그럼 은행에서는 손해다, 덕이다. 손해라는 뜻이야. 고객이 이익이라 하면은 은행에서 무조건 손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이해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적금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그 계약 기간의 3분의 2입니다. 그럼 3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2년이 경과했어요. 2년이 경과되고 나면은 돈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돈 있는 대로 갖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고 뭐다? 바로 현재 기존에 그 앞에까지 입금돼 있던 돈입니다. 그럼 앞에 입금된 돈이 말고 5천만 원 있었다. 그럼 5천만 원에 2분의 1이 얼마까지? 2,500만 원까지 밖에 더 이상 못 넣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이렇게 제한하는 페널티를 주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금을 운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시중금리가 내린 고객 입장에서는 바로 고금리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서로가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제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선적금, 자유적금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거치식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 목돈을 굴리는 예금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정기예금이죠. 이 정기예금은요, 내가 이제 1억이 있다. 그럼 1억이 있으면 1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3년짜리 뭡니까? 정기예금을 들어. 그럼 3년 동안 뭐 하겠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자를 계속적으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 이율 5%에다가 1억을 3년간 정기예금을 든다. 그럼 이제 정기예금 그 기간 동안 뭐 한다 하는 거야. 기간 동안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자를 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장 기본이죠. 이게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요, 이제 정기예금과 이름이 비슷한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정기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정기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자료에 보시면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 그다음에 ELDK 해가지고 주가지수 정기예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양도성 예금 정사하고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게 나와 있죠.
이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 예금이 있어서 요 양도성 예금증서다. 이게, 요 예금증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CD라고 얘기합니다. C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매조건부 채권이죠. 요거는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RP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RP라고. 이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양도성 예금입니다. 예금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1억짜리 이제 양도성 예금이 있어. 그럼 요거는 1억 것이의 예금 정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기명으로. 그러면 이 무기명이야, 이거는. 그래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무기명으로 이걸 양도 예금 정서를 파는 거야. 그러면 이걸 삽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요게 예금 정서를 만약에 5% 할인해가지고 5% 할인했어요. 할인해서 내가 9,500만 원을 샀어, 이거를. 내가. 그 9,500만 원을 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만기가 돼서 만기가 돼가지고 이 CD를 가지고 은행에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면 여기 이제 액면가 얼마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1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금 정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게 C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기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정기 예금의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은행이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여 거액의 부동자금 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1억짜리를 할인해서 5% 할인해서 9,5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팔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여기 액면가입니다. 액면가를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양도 예금 정서다. 그래서 이건 바로 결국 은행에서 정서 하나 발행하고 뭐 한 겁니까? 돈을 9,5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C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치 기간 동안에 이자를 액면 금액에서 차감 할인하여 발행한 후 만기 지급 시에 정서 소지인에게 액면 금액을 지급한다. 그럼 보세요. 이자만큼을 미리 뭐이고 할인하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액면 금액을 뭐한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양도성 예금 정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쭉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 등 유통시장에서 매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샀어. 그런데 이게 만약 만기가 10월 1일이야. 그럼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 이걸 현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됩니까? 팔면 된다 합니다. 팔아서 내가 현금화 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양도성 예금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할인시로 발행되는 특성상 만기 후에는 별도 이자가 없다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만기가 지나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자 주는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까지만 이자가 계산되는 거고 만기가 지나면 더 이상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 CD입니다. 요 CD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 보세요.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채나 지방채, 특수채 등을 바로 여러분들이 매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 다시 되사겠다는 겁니다. 환매 보세요. 환매라는 것은 되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체국에서 1억짜리 환매조건부 채권을 나한테 팔았어. 근데 이제 기간을 3개월, 예를 들어 100일, 그냥 100일이라 봅시다. 그 100일 약속해서요. 그러면 100일, 고객인을 대사주겠다 하는 거야.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러면 나에게 오늘 내가 우체국 가서 환매 조건부 채권 1억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사란 날짜를 100일로 계산했어요. 그동안 이자 얼마, 몇 프로 계산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그 100일 후에는 바로 원금과 뭐까지 합쳐가지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을 대사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 그래서 바로 채권이잖아요. 이게 뭐 국채라든가 지방채나 이런 채권을 다시 팔고 난 다음에 판 사람이 대사주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것을 가지고 바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뭐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니죠. 채권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우량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도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바로 우리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거치 예금이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저축상품에서 특수목적부, 이건 특수목적이 있어요, 이게 그 특수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특수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예금 상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공공주택이라든가 또는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에 분양이 우선권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을 가지고 말한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기가 분양받고자 하는 그 평령, 희망하는 평령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거 금액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건, 책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몇 제곱미터, 우선 평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단위가. 그래서 몇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청약 저축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또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도시냐 아니면 중소도시냐에 따라서 이게 청약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이제 그 저축상품까지 했습니다. 저축상품. 이게. 저축상품가 했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저축상품이 아니라 투자상품이 있습니다. 투자상품. 그래서 펀드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투자상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쉬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펀드라든가 옵션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요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번에 있었어요. 아까 이제 한국은행 요거는 좀 달라졌다 해서요. 나머지는 뭐 이 부분은 옛날부터 있던 그대로입니다.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 투자상품입니다. 이 투자상품은 이번에 또 처음으로 들어온 자료란 말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뭐 힘들시더라도 열심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